안녕하세요. 푸어시든 푸어보세요 강좌의 조커스말입니다. 이번 편은 5월 6월 통합으로 준비했습니다. 시퀀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시퀀스 질문 받을 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많이 얘기 듣는데요. 원래 영상은 이렇게 구름이 다 있는 모습인데 화면이 확대돼서 나온다, 혹은 영상에 검은색 여백이 나온다 라는 게 보통 질문인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만든 시퀀스 사이즈랑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온 소스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 1080p 영상이 있는데 이걸 드래그해서 시퀀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시퀀스 사이즈는 이제 FHD 사이즈겠죠. 1920x 1080. 근데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 이 영상은 720p 영상이거든요. 보이시죠? 720p 영상을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퀀스보다 작은 사이즈 영상이 불러졌으니까 이렇게 여백이 생겨서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자, 이번에는 1080p보다 더 큰 이 4K 영상을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4K 영상을 불러오면은 원래 크기는, 여기 프로그램 모니터를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면, 자, 원래 사이즈는 이만한데 시퀀스 사이즈가 요만하니까 영상이 일부분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은 영상을 이렇게 크기 맞춰줘야 되고, 시퀀스에, 혹은 너무 큰 영상은 축소해서 맞춰주죠. 혹은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거는 드래그 하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 프레임 크기로 설정하시면은 자동으로 리사이즈가 돼서,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펙트 컨트롤에서 비율 조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퀀스 사이즈를 잘 잡고 소스를 시퀀스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임라인 위에 있는 이 렌더링 막대 바의 색깔의 의미를 물어보셨는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영상에 보통 불러오면은 노란색으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도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재생하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다가 효과를 주거나, 카메라 블러,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죠. 혹은 내가 시간 보관을 광학 흐름, 옵티컬 플로우로 하고 속도 편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편집이 들어가게 되면 빨간색으로 뜰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잡한 계산의 효과가 혹은 편집이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재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했을 때 버벅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렌더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보기 렌더링, 프리뷰 렌더링이 필요한데, 단축키는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데 굳이 다 렌더링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떠도 내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단축키 I, O 눌러서 1 구간만 이제 미리 보기 렌더링, 프리뷰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녹색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스크래치 디스크라는 곳에서 이 비디오 미리 보기 폴더를 만들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폴더에 여기 지금 렌더링한 영상이 뽑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에서는 재생이 버벅거리다가 녹색 부분에서는 그 렌더링된 영상을 쏴줘서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버벅이지 않게 재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빨간색인 상태로 그냥 영상을 뽑으면 안 되냐? 상관없습니다. 빨간색인 경우여도 그냥 영상을 뽑아도 다시 렌더링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빨간색에 굳이 여기 렌더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속도 편집 같은 경우는 이 편집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뷰 렌더링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다 렌더링 할 필요 없이 그냥 단축키 I, O 눌러서 1 구간만 렌더링해서 그 구간만 잘 됐나 확인하면은 전체적으로 효과가 잘 들어갔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자, 제가 이거 줌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처음에 100의 키프레임을 넣고 일정 시간 뒤에 약 200의 값을 쳐볼게요. 그러면 점점 자막이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질문하셨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점점 커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팍 크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를 질문 주셨는데, 자, 키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옵션 중에서 홀드, 고정이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고정을 시켜두면은 여기서 다음 키프레임까지 값이 변하지 않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되돌리기 해서 원래 키프레임을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서 보시면 값이 점점 올라가죠.
하지만 앞점에다가 홀드를 걸어두면은 홀드 처음에 100이었다가 이 시간 와서 탁 200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탁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값이 뭐 150, 300 이렇게 막 만들어놔도 여기서는 바뀌었다가 애니메이션이 걸리겠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거를 그냥 다 홀드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탁탁탁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요.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도 여기였다가 일정 시간 뒤에, 이번에 그냥 제가 드래그로 할게요. 여기였다가 일정 시간 뒤에 여기였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점점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지만은 이걸 다 홀드로 바꾸면은 시간 보관해서 고정 홀드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자막이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정 홀드를 걸면은 다음 값까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어떨 때는 제가 이 레이저 툴 자르기 도구로 이렇게 영상을 자르면은 비디오 오디오가 같이 잘리고 어떨 때는 비디오랑 오디오가 따로 잘리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이유는 이 아이콘 링크 셀렉션 연결된 선택이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켜져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갖고 온 영상이 오디오가 붙어 있었다 하면은 하나의 파일처럼 선택이 되고 잘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싫고 나는 이 영상에서 오디오만 쓰겠다 하시면은 이 옵션을 풀어주시고 선택을 하면은 각기 선택할 수 있고 각기 지울 수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컷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는 프로젝트 패널에 영상 소스를 불러올 때 촬영 날짜 기준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기 모드가 아이콘 보기 모드인데 제가 영상을 불러올 건데요. 자, 보시면은 아이콘 정렬, 솔트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따로 뭐 촬영 날짜 기준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시간 관련된 거는 이제 미디어가 얼마나 길이가 길고 막 그런 거밖에 없는데 어디서 가능하냐면은 처음에 있는 목록 보기, 자, 리스트 뷰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여기 좀 크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뭐 프레임 속도, 미디어 시작 시간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현재는 없어요. 촬영 날짜 기준이 없는데 자, 위에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메타데이터 표시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 베이직으로 들어가 주세요. 기본 베이직에 보시면은 자, 만든 날짜가 있습니다. 만든 날짜. 그럼 영상이 만들어진 시간이겠죠. 확인 눌러주시면은 저 끝에 만든 날짜가 생기신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쭉 하셔서 맨 앞으로 돌리면 2017년에 만들어진 소스 16년 쭉 있죠. 여기를 그냥 클릭을 한번 하시면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혹은 이렇게 올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좀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로젝트 패널이죠. 옆에 3선에 클릭하신 다음에 이 미리 보기 영역 프리뷰 에어리어를 켜도 좋고요. 그래서 영상을 클릭하면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자, 이번에는 미리 보기 영역이 아니고 축소판을 켜시면은 이런 식으로 썸네일 어떤 영상인지 썸네일이 뜨게 돼서 크기를 키워주시면은 바로 장면을 보고 체크할 수 있어서 만든 날짜 그다음에 사진 같이 보고 영상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